중국의 횡포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중국이 염토정령 의지는 거의 집착에 가까워 국제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행보에 한국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동북아는 주요 3개국인 한국, 중국, 일본이 사실상 대립할 수밖에 없고 지정학적으로도 먼저 누가 유리한 영토를 점령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위세는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지난 양안전쟁 일부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다른 나라의 전쟁에 한국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과의 전쟁으로 한반도 주변 앞바다까지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면 한국은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해상교통로를 통한 수출입에 대한 통제는 물론 중국이 만에 하나라도 동해와 서해를 군사적으로 통제한다면 한국은 말 그대로 보림무원의 상황에 당면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중국과 대만의 대립 상황은 비단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다른 나라들의 전쟁이지만 반드시 한국인이라면 알아야 하는 중국과 대만의 양안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미 의회조사국의 중국 해군의 근대화 보고서에서 설명된 2040년 중국 해군의 규모에서 동해 함대와 남해 함대 규모를 예상한 수치입니다. 밀리터리 밸런스 2020에 따르면 2020년에 미 우주군은 통신위성 45기, 항법위성 31기, 전자정보 또는 신호정보 수집위성 27기, 감시정찰위성 17기, 조기경보위성 8기, 우주감시위성 6기, 기상위성 6기 등 총 140대의 군용위성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미군의 위성수는 급증할 전망이며 2020년대 중반까지 약 1만 2천 개, 장기적으로 4만 2천 개의 통신위성을 발사하겠다는 스페이스X를 비롯한 민간기업의 위성까지 포함할 경우 2030년대 이후로 미국이 탐지 못하는 지구 표면은 없을 것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자신들의 무기 체계를 숨기려 해도 이런 미국의 정찰 자산들로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영상은 지난 가상전쟁 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 방대한 자료 수집과 각종 군사 전문가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가장 현실적 사실에 입각한 시나리오임을 밝혀드립니다. 그럼 중국과 대만의 양안전쟁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은 경쟁국을 압도하기 위해 상대가 보유한 치명적 전력을 무력화하는 상세 전략을 수차례 시도해왔는데요. 아이젠하워의 뉴룩, 지미 카트의 상세 전략, 레이건의 SDI, 오바마의 국방혁신구조상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미군은 오바마 정부의 국방혁신구상을 통해 강화된 사이버전 및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통해 모자이크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모자이크전은 통신과 무기의 사거리 및 정밀도의 한계로 뭉쳐져 움직여야 했던 군대를 분산시켜 치명성은 줄이되 은밀성과 생존성을 향상시켜 ASBM을 비롯한 중국의 전력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바이든 정부는 2016년 275척에 불과하던 미 해군 전력을 장기적으로 355척의 최신의 함대로 전환하겠다는 트럼프의 구상을 일부 수용하면서 유인 함대에 앞서 정찰과 타격 임무를 수행할 무인 함정과 무인 함재기로 구성된 유령 함대 전력 건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30년대 남중국해의 양안 분쟁은 극으로 치닫습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대만은 중국의 영토이며 양자의 관계는 중국의 두 해안 사이의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실제로 2000년대 중반까지 양국의 협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대만이 중국에 속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친중파를 몰아내고 집권한 대만의 차잉잉원 총통 이후로 양국의 관계는 급격히 냉각되었는데요. 반중을 기치로 차잉잉원의 세력이 확대되고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반중 감정이 폭발하면서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거나 지원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미일의 지원에 힘입어 노후화됐던 대만군이 급격히 현대화되어감에 따라 대만을 종속화해 동북아를 지배하려던 중국의 계획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대만이 미국 MD 체제에 가입하는 것은 물론 그 일환으로 맞주 열도와 금문도의 방어를 위해 요새를 시대에 맞게 정비하고 최신의 탐도탄 탐지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이에 더해 미군 일부가 주둔한다는 소식에 중국은 폭발하고 마는데요. 맞주 열도는 금문도와 중국 영토 사이에 있는 매우 인접한 대만의 영토입니다. 두 열도와 대만의 탄도미사일이나 요격미사일이 배치될 경우 홍콩과 상하이 사이의 해역이 차단되어 중국의 해상교통로는 완전히 쪼개집니다.
이 경우 중국이 의지할 수 있는 항로는 북한 한경도에서 이어지는 북극 항로뿐인데 제재 대상인 북한의 항구를 이용하는 것은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요새가 완공되고 대만군의 현대화가 완료된다면 중국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미국에 굴복해야 하며 중국이 그토록 원하는 중국몽은 그저 봄날의 꿈이 됩니다. 이에 중국은 지난 30년간 힘들어 육성한 중국군이 활약할 기회도 없이 무너지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륙 전력을 동원해 마주열도와 금문도를 점령한 물론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대만을 정복하려는 작전이 시행되는데요.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한반도를 책임지는 북해함대와 북부정구 소속 부대를 제외한 각지의 병력을 대만 해협으로 집결합니다. 수계의 공수강화 여단이 Y-20, Y-8 수송기에 분승해 중국 남해의 공항으로 집결하고 하이난성 산약, 관둥성 잔장 등 남해 함대의 군항들로 집결합니다. 침공 육군의 규모는 10여 개 해병여단, 5개 공수여단으로 뒤이어 상륙할 남부정구 소속 수계 기갑여단입니다. 중국은 현재 군제 개편을 통해 여단 체제로 전환하고 있어 2035년경이면 중국군 상당수가 여단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침공 공군은 Y9 수송기를 개량한 수십여 대 전자전기, 신호정보 수집기, 조기경보 통제기와 100여 대의 H6K, H20 전략폭격기, 100여 대의 젠20, 수백여 대의 J16 등 막강한 전력을 자랑합니다. 특히 전략폭격기들은 미국의 항공모함을 저격하기 위해 수발의 극초음속 및 초음속 미사일을 장착했는데요. 특히 H20은 중국이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전략폭격기로 스텔스 설계를 통해 은밀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공습이 끝난 이후 대규모 공수작전을 위해 66톤의 탑재량을 가진 Y-20 전략수송기를 비롯 Y-8, Y-9에 탑승한 수천의 공강군이 준비합니다. 여기서 침공군의 활용점정은 중국 해군입니다. 중국 최초의 정규 핵항공모함인 004형을 필두로 한 4척의 대형 항모와 10여 척의 이지스급 순양함, 50척의 이지스급 구축함, 100여 척의 호위함, 10여 대의 공격원장과 30척 이상의 디젤 잠수함의 보호를 받으며 대만을 향합니다. 특히 상륙할 병력을 싣고 이동할 상륙 전단의 규모는 압도적인데 대형 강속 상륙함 1척, 10여 척의 대형 상륙 수송함, 10여 척의 전차 상륙함으로 구성된 상륙 전단을 통해 수개 사단 규모의 병력을 일시에 상륙시키려 합니다. 한편 미국은 위성과 레이더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만의 중국의 전면 침공이 임박했다고 통보합니다. 동서태평양과 인도해양의 3, 5, 7함대를 중국으로 집결시킵니다. 이들 함대는 다수의 무인 함정으로 구성된 유령 함대를 포함하는데요. 중국의 남해 함대와 동해 함대가 합류할 즈음이면 오키나와 사세보, 요코스카, 괌에 주둔하고 있던 7함대 주력이 대만 방어에 합류합니다. 주말트처럼 스텔스에 집중한 무인 함정들로 구성된 유령 함대가 중국 함대 근처로 접근해 정찰 임무를 수행하며 기습을 준비하고 유인 전투기에 탑승한 로열 윙맨들의 지휘를 받는 다수의 무인 전투기가 대만으로 향하는 중국 항모 전단을 노립니다. 한편 대만 전력 역시 분주히 대응합니다. 2010년대 대만은 친중파 마잉주 총리의 정책으로 징병제를 폐지하면서 육군 규모가 8만으로 축소되는 등 엄청난 병력 부족을 겪을 뿐 아니라 중국의 방해로 인해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지 못해 장비 노후화가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를 전후하여 미국의 군사 및 외교적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대만이 추진하하고 있는 무기 획득 사업을 고려했을 때 2020년대 중반을 넘어가면 수척의 1만 톤급 구축함과 15에서 20척의 4,500톤급 호위함은 물론 8척의 3,000톤급 재래식 잠수함, 100여 대의 F-16V, 100여 대의 M1A2 전차를 비롯한 여러 전력을 갖추게 됩니다. 자체 개발 중인 전투기 사업, 미사일 개발 등이 성공할 경우 그 전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대만 단독이라면 중국의 침공군을 막을 수 없으나 7함대와 함께 전 세계 각국의 지원을 기다리며 방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은 가능해집니다. 중국 병력이 움직인 지 12시간 만에 미국의 위성 추적을 최대한 회피하며 중국의 침공이 시작됩니다. 동시에 전역 전체에 전파를 쏘아 사 레이더 등 각종 레이더 탐지를 무력화하는 전제전을 시작합니다. 또 다수의 인공위성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 아시아 지역의 인공위성들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군사위성과 민간위성을 가리지 않고 가해진 이 공격으로
엄청난 우주 파편이 생성되며 아시아 일대의 거의 모든 통신과 항법 시스템은 마비됩니다. 이에 미국은 다른 궤도의 인공위성들을 재배치하는 한편 고고도 항공기를 추가로 투입해 중국군에 대한 감시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미군과 달리 중국군의 공세에 대만군의 상태는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전력 통제 시스템 역시 공격받아 발전 설비도 무력화되어 소수의 자체 발전 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전력망 역시 차단됩니다. 탐지 및 지휘 능력을 상실한 대만군의 공항과 군사시설로 대규모 미사일이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대만 공군의 항공기 대다수를 파괴당하고 군항에 주둔하고 있던 상당수의 군함과 유류 저장고 역시 극초음속 순항미사일과 탄도탄 공격으로 파괴됩니다. 대만 지휘부와 연락이 두절된 미군은 일본 함대와 함께 중국군을 견제하지만 중국군은 큰 무리 없이 맞주열도, 금문도, 펑우제도, 둥사군도를 순식간에 장악합니다. 7함대 소속 항모와 강습 상륙함, 일본의 경항모로는 중국군의 대규모 공군 전력까지 막을 수 없기에 중국 공수부대 역시 가이슝, 타이중, 타이베이 등 주요 도시 각지에 강화해 현지 동조 세력과 접촉해 해병대의 상륙에 앞서 대만군의 군사시설들을 무력화시켜 나갑니다. 각지에 흩어져 있는 대만군은 완전히 분단되어 각계격파되기 시작하는데요. 오로지 M1 A2 전차와 CM-32 장갑차 등으로 무장한 정예부대만이 살아남아 기동방어를 펼칩니다. 그러나 현지 상황을 전달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군이 상륙을 시작합니다. 99식 전차를 비롯한 다수의 주력 전차 자주포로 구성된 기계부대와 공격 헬기가 대만 각지에 투입되면서 대만군과 중국군의 대결은 시가전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승기를 잡은 중국군은 중국 본토와 대만 사이의 양안을 완전히 장악해 보급로를 확보하고 반접근 지역 거부 전력을 대만으로 이전시키기 시작합니다. 각종 지대함 미사일과 이동형 레이더가 완전히 지상에 배치된다면 세계 최강의 미 함대를 하더라도 대만을 되찾기 어려운 상황에 처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본군의 호위대군 호주와 영국 등 영연방 함대가 대만 수호를 위해 합류하면서 해공군 전력은 점차 역전하기 시작했지만 대만군을 지원할 지상 전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대만군 단독으로 전쟁에 이길 승산은 거의 없어졌으며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해병 여단은 불과 수개 여단에 불과합니다. 공수되는 여단 전력 역시 대만 공항 대다수가 무력화되고 중국군의 방공망이 대만 본토로 확장되면서 쉽게 투입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수륙기동군 수개연대는 화력이나 훈련 수준도 너무 부족해 사실상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잘 훈련되고 최첨단 장비로 무장한 대규모 지상 전력이 없다면 대만 함락은 시간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시아 전체 패권이 중국에 넘어가려는 직전 상황에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전면 핵전쟁을 통한 세계대전이나 세계 최고의 육상 전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 단 두 가지의 선택지밖에 없게 됩니다. 미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핫라인을 통해 지원 요청을 하고 양국의 치열한 협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협상이 타결되며 양안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됩니다.